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다행히도 괜찮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되어 있는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도 시장이 썩 달갑진 않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이 이틀 연속으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증 이상 환자에 대해서 접종을 했는데 사망했다라는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기사죠. 최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이 시작되고 나서 여러 매스컴에서는 많은 포션은 아닙니다만은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눌렸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사실상 이 종목에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뭐랄까요,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백신에 대한 이슈로 눌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현재 이 케미칼 쪽에는 그동안 워낙 여러 번 시세를 줘서 그랬는지 몰라도 연일 쪽 기관의 이런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특히 연기금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수급이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뭐랄까요, 안 좋은 점이 아니겠느냐. 어찌 보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한다라는 것은 기존에는 SK 케미칼이 상장이 되어져 있고 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꽤 많은 부분을 이 상장이 되어져 있는 케미칼의 수급이나 관심도가 집중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되면 케미칼은 물론 자회사로 바이오사이언스를 두고 있다가 그게 상장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그 자회사가 상장되기 전의 가치는 크게 많이 더 반영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아닌가라고도 가끔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변함없는 것은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돼서 잘 안착이 돼서 거기서 향후 정말 이 바이오시밀러 라든지 CMO 관련된 큰 회사로, 백신 관련된, 바이오시밀러보다는 백신이겠네요. 백신 관련된 그런 큰 회사로 발돋움을 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서 그 자회사가 상장 전에 있었던 가치를 직접 그 회사가 다 받는다고 봤을 때 모회사인 케미칼이나 그 모회사인 디스커버리가 조금은 덜 뭐랄까요, 그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일각에서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길게 보면 자회사이자 손자회사인 바이오사이언스가 크면 클수록 결과적으로는 케미칼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울러서 이 지주회사격으로 지금 현재 버팀목이 되고 있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수급 자체는 좋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없습니다만은, 연기금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내일 당장 수요 예측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일부터는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그렇게 아직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케미칼이 예상보다 조금 더 밀렸다는 점이 좀 걸립니다. 아무리 기대감이 있고 수급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 음봉 맞으면서 5% 이상 빠지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은 조금 뭐랄까요, 조금은 예상했던 어떤 기대보다 훨씬 좀 잘 못 가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 많은 시간 동안 노출되어져 있으면서 그 재료가 이 케미칼에는 상대적으로
상당 부분 이미 반영이 돼서 이런 것인지, 백신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그 백신에 대한 부작용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확인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이제는 좀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보면 아울러서 이 지지와 저항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보면은 지금 그 이 케미칼이 지금 눌림이 이렇게까지 지금 왔단 말이죠. 원래는 이 정도 라인에서 잘 버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는 그 구간에서 제외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박스권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45만원 정도의 상단에서 하단을 35만원 정도로 해두면, 앞서서 이렇게 밀리고 지지와 저항이 나왔었던 이 라인도 다 지워보면 이 구간대에서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구간대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했을 때 조금은 예상보다 제대로 된 어떤 폭발적인 움직임은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은 이제부터는 슬슬 맞는 것 같고요. 여기가 만약에 깨버린다면 잘못하면 더 확 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 지켜주는지, 여기서 과연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설사 매수를 해서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고 매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좀 돌아 나오는 움직임을 확인 후에, 그런 후에 매수에 임하시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이런 구간도 보면 이렇게 양봉을 세워주고 나서 눌렸다가 계속 이 추세가 전환돼서 올라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눌렸다가 양봉을 좀 뽑아내면서 음봉 한 두세 개 정도 삼키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런 때에 들어가는, 조금은 안정적으로 살펴놓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신규 진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디스커버리를 보면 오늘 3.52% 빠졌는데, 빠질 때도 덜 빠지고 오를 때도 덜 오릅니다.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케미칼에 비하면. 그런데 뭐 이 6만원대에서 7만원의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요. 저는 여기서 더 빠지는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빠지더라도 6만원 정도 하단,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줄이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면 뭐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뭐 수소 경제에 대한 이슈로 SK 가스에서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 친환경 뭐 저탄소로 인한 SK D&D 풍력에 관련된 이슈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직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플라즈마에 대한 움직임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케미칼과 바이오사이언스까지, 더 나아가서 휴비스까지, 친환경에, 그리고 뭐 바이오에, 그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놓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는 어떤 드라마틱한 움직임이 좀 덜하다 손치더라도 충분히 저는 지켜볼 만한 여유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4일, 5일, 목금, 그죠? 그리고 다음 주 9, 10일, 그 다음 주 3월 18일 이렇게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전후로 해서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는 없다. 그게 상방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깨버리면 그냥 손절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진입할 시점을 잘 잡아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매도가 세서 그렇지, 이 연기금의 매도를 빼버리면 기관의 이 매도의 대부분이 지금 연기금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연기금은 사실상 이 매도를 멈출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시장에서 요즘 연기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연기금의 어떤 이런 움직임이요.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그걸 빼버리면 외인들은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꽤 뭐 한 6거래일에서 한 5거래일 가까이 순매수를 해서 들어오고 있고, 개인도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지켜볼 만한 위치가 아니겠나 생각이 좀 됩니다. 내일 수요 예측이 벌어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주 내내 정말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가져갈지, 만약에 그렇다면 수요 예측에 대한 성공에 대한 어떤 매스컴에서의 기사가 나와도 다음 주 월요일 3월 8일까지도 이렇게 움직일지 3일 정도가는 좀 지켜보시면서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케미칼은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잘 돌아 나오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디스커버리는 아주 고점에 뭐 91,600원에 잡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은 뭐 오히려 조금씩 더 뭐 수량에 대한 부분들도 늘려가면서 살펴볼 만한 필요가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겠나 생각이 좀 됩니다. 사실은 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슈가 아니더라도요, 노바백스도 있고 IPO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도 있기 때문에 케미칼보다는 디스커버리가 재미없지만 안정적인 종목, 지주회사가 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함께 지켜보면서 이 상장 때까지 가능하면 매일 구독자분들께 뭐 제 그 뇌피셜 뭐 의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이 오늘도 반등을 해서 잘 가고 있는데요. 부디 거래소와 코스닥이 다시 1000포인트, 3300포인트를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고 시장 뭐 장내와 시외 장 어떤 해외와 국내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유동성에 대한 이슈, 금리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이면 이런 시장이 계속되면 될수록 어찌 보면 변동성을 강하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위치에서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는 그런 뭐 트레이딩을, 스윙 매매를 좀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수익을 짧게 보고 짧게 먹고 변동성이 좀 거치고 그런 어떤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금리에 대한 유동성 축소에 대한 이슈가 잠잠해졌을 때, 충분히 그 충격을 흡수했을 때, 그리고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는 공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서 최대한 리스크 해지 하시면서 가시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이 예상보다 좀 발동이 늦게 걸리는 건지 노출된 대로라서 이렇게 흐지부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고민해보고 공부해보는 그런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